독일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 2 송유관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유관 사업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사실은 750마일에 걸친 이 송유관 파이프라인은 이미 다 작년 9월 달에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가동만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허가를 아직 승인을 안 해주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노드스트림 2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AFP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기자들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드스트림 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송유관은 지난 9월에 완성됐지만 독일 등 유럽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가 돼버린 겁니다. 말이 평화유지군이지 우크라이나 땅 안으로 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와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바로 밀어버리면 이미 지금 국경 저쪽 그 키예프 바깥쪽의 국경 쪽으로 이미 러시아 군대들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돈바스 쪽으로 들어오고 키예프가 이쪽에 있고 돈바스가 여기에 있으면 돈바스로 들어오고 키예프 바깥쪽으로는 이미 군대가 다 있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이제 찌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루마니아,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토 이 회원국들이 안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간에 또 다른 전면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크림반도 먹을 때처럼 요번에는 그냥 돈바스 하나만 먹고 끝내지 뭐 이런 식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발을 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일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또 짧은 성명을 하나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면, 2018년에 나는 독일이 러시아와 가스 송유관을 거래하지 말라고 말했었다. 가짜뉴스 미디어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한 줄 써가지고 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 7월 13일자 RT 뉴스 기사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요, 트럼프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며 독일을 질타하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 에너지에 대한 권력을 러시아에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독일을 향해서. 트럼프는 나는 독일이 하고 있는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끔찍한 실수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그 같은 권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당신이 평화를 위해 힘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 에너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해주면 전국이 다 그냥 정전사태가 돼버리고 차들이 그냥 길가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완전히 산업이 마비가 되고 민간인들의 생활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대폭 러시아에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 놓으면 독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시에 메르켈 총리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좌파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바보 같은 소리로 계속해서 몰아붙였었죠. 트럼프는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을 포기해버렸다. 독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독일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독일 국민에게도 매우 나쁘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면 나는 그것이 나토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토에게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송유관 사업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중단시켜 버렸었죠. 이것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옳았던 거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쫙 보내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트럼프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50에서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이미 2018년 7월에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드스트림 2에 대한 공격은 당시 독일의 거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독일 전체 대외 무역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회원국으로 결성된 독일 동유럽 경제관계위원회가 미국이 독일의 외교 문제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독일과 유럽 국가, 러시아 간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공격인 반면에 노드스트림2가 러시아가 유럽 가스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사실상 잘못됐고 정치적으로 터무니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유한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반. 3년 반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독일이 절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송유관 사업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이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사람들, 아까 소개해드렸던 동유럽 경제관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나서가지고 아니다라고 막 뺑기를 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다 맞았던 것이 드러나 버린 셈이죠. 이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가 부동산을 알면 알았지 석유 사업을 어떻게 아느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어쨌든 간에 독일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대사들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들을 후원하는 지역, 국민, 정부, 기업체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를 직접 상대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뭐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돈바스 지역하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독립했던 두 개의 공화국, 루안스크 공화국이랑 도네츠크 공화국, 이 두 공화국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이야기고요. 영국도 제재 조치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푸틴에 대한 징벌적 경제 조치의 첫 트랑슈 해가지고요. 러시아 5개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의 메시지는 아직 지켜지지 않았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정복하고 괴롭힐 각오가 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유럽 전역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제 선물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99달러 돌파했고요. 뭐 돌파했다가 살짝 떨어져서 97달러로 마감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93달러 99전, 그러니까 거의 94달러. 하루 사이에 지금 3.2%가 올랐다고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다. 결국에는 독일이 러시아와 가스송유관을 거래하지 말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던 독일 정부는 이제 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독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토 가맹국들, 회원국들, 유럽 전역이, 서유럽 전역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빠지게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지금 러시아가 유가는 올려서 돈은 벌면서 또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땅 따먹기도 하고 지금 5만 가지 이익들을 다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푸틴이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푸틴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지도자가 서방 세계에 없는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바이든이 푸틴을 상대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뭐 마크롱이 됐건 아니면은 뭐 숄츠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지금 유럽
유럽에서 푸틴을 상대해 줄 수 있는 맞수가 좀 나타나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